작전명 미라클,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군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뒤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군 수송기 석대가 긴급 투입돼 현지인 391명을 구출했습니다. 탈레반의 보복 위협 속에 제발 구해달라며 SOS 신호를 보낸 우리 정부의 조력자와 직계 가족들입니다. 이들을 태운 군 수송기 한 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53분 파키스탄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11시간 뒤인 오후 3시 53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네, 이 인원 가운데 100여 명은 갓난아기와 어린이들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우리 군 수송기 한 대가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위해 일했던 아프간 현지인 391명은 석대 수송기에 나눠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입니다. 300여 명 가운데는 갓난아기 3명과 어린이 100여 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탈레반에 피해 가까스로 아프간 카불 공항에 도착해 우리 군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It was not an easy decision, but I had to, and because of saving my family, when we were heading to the airport, we just wished we may not face any checkpoints of Taliban. 이후 아프간 현지인들은 파키스탄으로 이동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앞서 카타르로 철수했던 주 아프간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카불 공항으로 돌아가 이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버스 6대를 미리 섭외해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유아들을 위해서 수송기의 분유와 젖병도 준비했습니다. 수백 명의 현지인을 이송하는 우리 군의 이 같은 작전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외교부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은 물론 한국을 도왔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I work with Korean people 2 years. They are very kind, very good people. I want to say thanks for all of them, and I want to say thanks to the Korean government. 우리 정부가 구출 작전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들은 탈레반 세력들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탈레반은 이들이 일하던 한국 병원과 직업훈련소 건물을 폭파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조력자와 그들의 직계 가족 등 391명이 구출됐고 이들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가 오늘 오후 3시 53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 국방부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하루 2만 명 가까운 피난민을 대피시키고 있는데 당초 예정한 오는 31일까지 미군 등을 완전히 철수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 합참의 행크 테일러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대피에 도움을 준 여러 나라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근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력한 아프간인을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수용키로 한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First of all, as we talk about the Republic of Korea's support to airlift, obviously we, as I said earlier, are extremely grateful for their contribution to increase our outflow. 미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미군과 연합군의 항공기 90대를 동원해 19,000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39분 만에 한 대씩 비행기가 뜬 셈입니다. 그래도 탈레반과 약속한 시한인 이달 31일까지 대피를 완료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사관이 파악하지 못한 미국인이 많이 남아 있는 데다 특별 비자를 받았지만 대피를 하지 못한 아프간인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한이 지나도 대피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지만 현지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We're operating in a hostile environment in a city and country now controlled by the Taliban with the very real possibility of an ISIS-K attack. 이달 31일 이후까지 대피 작업이 이어질 경우 탈레반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아프간의 위기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부산 지역에 어제 오후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내린 폭우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침수된 건물 등에 고립됐던 주민 6명이 구조됐고 퇴근길 극심한 정체도 빚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부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건 어제 오후 4시 50분입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도로 곳곳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퇴근길 차량들은 타이어가 반쯤 잠긴 채 힘겹게 도로를 달렸고 지하차도 11곳은 한때 진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주택가 골목은 빗물이 모이면서 마치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용당동에선 철거 공사장 축대가 10m가량 붕괴돼 1명이 대피했고 대연동과 수영동에서는 건물과 도로가 침수되면서 고립됐던 주민 6명이 구조됐습니다. 낙동강 수위도 한때 3.17m까지 치솟아 관심 단계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남해안에 물폭탄을 쏟아부은 정체전선은 오늘 새벽 남해 먼바다로 물러갔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전주 31도,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제주도엔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끼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선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73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9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아동과 청소년 확진자도 최근 한 달 사이 9,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 스포츠 시설입니다. 원생과 가족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함께 수영을 하거나 밥을 먹다 감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등 12명이 감염됐습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 감염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19세 이하 누적 확진자는 약 23,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32,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9,000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10명 중 1명은 19세 이하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영향이 큽니다. 학원이나 학교 곳곳에서 델타 변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태권도장에서는 델타 변이 탓에 관련 확진자가 131명까지 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델타 변이에 따른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성인들은 백신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고3을 제외하면 유아와 청소년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은 국내에 없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 애들은 이제 12살 미만이니까 못 맞아서 그래서 불안한 채로 보내게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6일부터는 더 많은 학생이 등교를 하기 때문에 학교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번에 도쿄전력에서 밝히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저 터널을 뚫어서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닷속으로 버리겠다는 건데 2년 뒤인 2023년 봄부터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과 떨어진 앞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저 터널을 뚫어서 후쿠시마 제1원전과 1km 거리에 있는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해 2023년 봄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한 지 약 4개월 만에 구체적인 방법을 밝힌 겁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때부터 쌓인 오염수를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정화 작업을 하더라도 오염수에는 방사성물질 3중 수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에 유감을 표하고 오염수 방류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데 그간 여러 지적이 이어졌었던 자기소개서가 학생부 종합전형자료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요. 경시대회 수상 등도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성적의 영향력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새 입시안에 따르면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 가짜 스펙을 쌓는 등의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인증시험 점수와 경시대회 수상 등 비교과 활동 역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 기록부나 면접평가는 유지가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교과 성적 영향력이 훨씬 높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농어촌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돌아와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한편 현재 고2 학생이 응시할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의 의대와 약대 간호대는 모집 인원의 40%를 지역 인재로 뽑아야 됩니다. 다만 강원과 제주의 경우 의무 선발 비율이 20%로 다른 지역보다 낮게 정해졌습니다. 의학계열 대학 지역 학생 40% 선발은 현재 권고사항인데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미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학생들이 대거 진학하는 충청과 강원권은 권고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변화가 예상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